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안의 코끼리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방안의 코끼리, 주거권, 생명권, 물과 위생, 불평등의 심화, 해결 방안입니다. 방안의 코끼리란 명백한 문제 또는 위험으로 다수가 반대할 것 같은 상황에서 괜히 먼저 말을 꺼냈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시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검은 코끼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와 국제사회 또한 검은 코끼리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로 코끼리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의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속도는 점점 빨라져 2100년에는 지구온도가 4.8도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지구기온이 4도 상승하면 세계 GDP가 2% 감소하고 6도가 상승하면 전 세계 생물종의 90%가 멸종할 위기에 처한다고 하니 기후변화는 모른 채 하기에는 너무 위협적인 검은 코끼리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실제로 각종 인간의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거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거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주거권은 침해받고 있습니다.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도로와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며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침해 사례로는 최근 일어난 중국의 홍수 피해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홍수가 덮쳐 3천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5만 천여 채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이에 W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강우와 홍수, 해안 침수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돌발 홍수가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주거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현상이란 태평양 북부 부근 넓은 지역의 새우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왼쪽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세계 곳곳에 온도가 고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엘니뇨 현상은 세계 곳곳에 홍수, 가뭄, 태풍 등의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어장 황폐화, 농업과 수산업의 큰 피해 등 인간 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요. 한국의 경우 여름철 이상 좋은 현상 또는 긴 장마와 폭우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음은 댕기열 현상입니다. 댕기열 현상이란 댕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선 질환입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댕기열에 관한 기사를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앞서 두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기후변화가 생명권 침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집 안팎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사이클론, 홍수와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오염된 물과 이를 통한 수인성 질병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9년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동쪽 지역에서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해 600여만 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댐의 수위가 68.85m까지 내려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가뭄 현상에 따른 것입니다. 건기가 지속되는 데다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발생한 것으로 필리핀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많은 필리핀 주민들이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은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견 평등해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80%는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배출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이나 인구수가 작은 섬나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지역에 따른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나타낸 것으로 고작 전체 온실가스의 3%가량을 발생시키는 적도 부근의 열대지역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이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 정서 발달, 생활 환경 등의 면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즉, 아동이나 청소년의 권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내에서도 원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나 아이들,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약자 집단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 경감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센서와 인공위성을 통해 미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태풍,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발전 시 대비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꼭 큰 대안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BMW 운동,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환경보호 제품 사용, 그리고 전자제품 사용 후 플러그 뽑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나무 10그루를 심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산림 지역이 지나친 발재로 70%에서 20%로 줄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이 법안의 취지는 훼손된 산림을 되살려 자연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윤리적이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 사용을 전파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천해 우리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 중 71%는 100개의 화석연료 기업이 발생시킨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인권에는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영리활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현황을 조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일으켰을 경우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